이번에 3과를 하다가 조금 중간에 끊겼었죠? 그러면, 어디까지 했죠? 뭐죠? 어디까지 했다고 왜, 뭐 숙제도 안 적어놨어요? 저번에? 아, 여기다 이상한 데서 적어놨군요. 내키는 데다가 적어놨네? 이상한 놈이로고. 그러면, 최상급 앞에 더 안 붙는 경우 이건 안 했나요? 제가 얘기를? 모르겠다. 묘하게 금요일 반하고 진도를 못 맞췄네? 응? 우리 22쪽까지 했나요? 저번에? 맞아요? 그렇군요. 그랬군요. 참, 어, 덥다. 여름인가? 이러다 또 추워지겠지? 야, 아씨, 비들어. 잠깐만. 화면에 빛이 들어와가지고 화면이 안 보여. 해가 여기 비쳐. 자, 봅시다. 우리 23쪽. 명절들은 잘 쉬었어요? 채아는 자다 왔냐? 왜 이렇게 부었어? 음, 살찐 거야? 먹어서 부은 거야, 진짜로? 명절 동안? 굉장히, 아, 그거 15,000원짜리 엽떡을 시켜서 혼자 다 먹었어? 대단하다. 뭐 어떻게 혼자 다 먹지? 오, 굉장히 많이 드시는군요. 아, 명절과 무관하게 그냥 오늘 많이 먹은 거야? 혼자 많이 먹었어. 음. 태연이 어디 갔다 왔어? 할머니네 집에? 아, 수금들은 잘 했어요? 오, 1년 중에 가장 부유한 시기군요, 지금. 아니면 엄마한테 회수당했나요? 그래서 엄마가 다 저금해서 좋은데 써줄게, 이러고. 전 어릴 때 그렇게 뜯긴 세뱃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어디론가 들어갔겠지. 내 등록금이라거나. 자, 봅시다. 우리 원급 비교 얘기예요. 원급 비교라고도 하고, 동등 비교라고도 하고, 뭐 간혹 대등 비교라고도 합니다. 둘이 대등한 대상들끼리 하는 비교라는 의미예요. 더워? 요? 에어컨을 킬까요? 에어컨을 킬까? 근데 사실 나도 조금 덥긴 해서 여기 한 번도 안 챈 거거든? 근데 들어왔는데 이게 뜨겁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헤드는 강의실이라 그런가 봐요. 잠깐 열어놓을게요. 그러면. 그래, 지금 바깥 기온이 몇 도일까요? 바깥은 몇 도냐? 그래, 바깥 날씨가 6도인데 에어컨을 트는 건 좀, 어, 미친 짓에 가까운 전력 낭비 같으니까. 자, 원급 비교 봅시다. 일단, 형태 아시죠? as, 원급 as예요. 의미는 뭐예요? 뭐뭐만큼 땡땡한 이잖아요. 그래서 요 원급 비교에서 요 첫 번째 as하고 두 번째 as하고 품사가 달라요. 혹시 아세요? 아나요? 모르나요? 두 번째 에서는 우리가 이제 독해할 때 나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 에서는 얘는 해석하지 마세요라고 그냥 안 보이는 척 해버려도 된다였어. 첫 번째 에서의 품사는 부사예요. 그리고 얘의 의미 자체가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와 유사한 이런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상 안 비슷한데 그나마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얘랑 유사하게 쓰일 수 있는 애가 어떤 느낌이냐면 about이나 approximately 대략 이런 의미를 갖는 부사 있잖아요. 좀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 부사예요. 그래서 얘 자체의 의미를 보면 뭐뭐 같이처럼인데요. 얘는 그냥 해석 안 하는 애라고 기억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없는 놈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면 돼요.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as만 만큼처럼 듯이 같이 뭐 이렇게요.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등비교, as가 나와서 문장이 길어지는 지문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해석하기 편하게, 문장이 좀 기네? 그러고, 뭐야, as 하고 저 뒤쪽에 as가 있을 수 있거든. 여기 하나 있고 저기 뒤에 하나 있고. 그러면 as 지워버리고 문장 구조만 후딱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he is kind니까 이 형식 문장이구나. 얘 친절하네. 라고 해석을 해놓고 얘는 친절하다 하고 뒤에 이어 붙이세요. 뭐만큼이나 as her sister. 얘의 여동생만큼이나 친절하다. 이렇게 해석을 이어 붙이시는 게 편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참고 표시에서 compare 1번, 2번 일단 주의하실 애들 몇 개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거 뭐죠? 똑같은 게 왜 굳이 두 번 나왔죠? 네, 똑같네요. 그래서 기억하실 건 same 앞에는 첫 번째로 항상 더가 붙어야 돼요. 그냥 same은 없어요. 항상 the same이에요. 그리고 same하고 as는 짝입니다. 그래서 뭐 형태를 적어보자면 이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the same 명사 명사는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해요. as 땡땡땡. 그러면 얘는 뭐뭐와 같은 명사가 되겠죠. 응, 어서 오시고. 문을 아닌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니. as하고 짝으로 다니는 애들이 몇 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오른쪽에다 이렇게 좀 적어 놓읍시다. as와 세트인 애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보신 the same 땡땡땡 as가 있고 그리고 such 명사 as의 형태가 있고 20쪽이죠? 23쪽인가 첫 페이지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그 다음 쪽.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보고 계신 동등비교. 요렇게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세 친구들, 여기에서 나오는 요 세 as들은요. 제가 앞서 접속사라고 적어는 드렸는데 얘가 어떤 개념으로 쓰일 때가 있냐면 접속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얘가 유사 관계대명사라는 애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면 유사 관계대명사라는 건 지금 이제 SS가 나왔으니까 좀 하는 얘기인데 유사 관계대명사라는 애는 얘는 뒤에 주어 혹은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와요. 이 점에서 관계대명사랑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as 뒤에 동사 목적어가 오기도 하고요. as 주어 동사하고 마침표를 찍어놨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이런 문장 구조가 온다라는 거예요. 요 as가. 그런 점에서 관계대명사랑 유사해. 그래서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얘가 관계대명사랑 다른 점은 관계대명사는 앞에 반드시 선행사가 있잖아요. 꾸밈을 받는. 물론 what 같은 애도 있긴 하지만 근데 얘는 앞에 선행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as 형용사 as에서 as 앞에 형용사나 부사만 있지 명사는 없잖아요. 네, 이런 점에서 관계대명사하고 차이가 있고요. as가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온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s 뒤에 주어가 없는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오네. as 뒤에 동사가 오네. 그럼 앞에를 보시면 그 앞쪽에는 반드시 the same이 있거나 such가 있거나 as가 있거나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유사관계 대명사하고 뭐 복합관계 형용사, 관계 형용사 뭐 이런 애들처럼 교과서에는 이제 고등교육과정 영문법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는데
우리 지문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지문에도 나오고 조금 어려운 구문이다 보니까 문제에도 내신에도 꽤 나와요. 그래서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더라. 라는 차원에서 일단 한번 미리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s의 부정 버전이죠. not so as 원급 as나 not as 원급 as요. 근데 요 형태를 보시면 조금 안 친숙하신 것 같아요. not so 형용사 as 얘는 결국은 뭐더라? as의 부정이더라. 뭐뭐만큼 뭐하지 않다.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예요?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을 예문을 보실래요? She's not so kind as her sister. 얘는 여동생 혹은 언니만큼 친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의미상 어떤 의미예요? 덜 땡땡땡하다라는 얘기예요. 야, 쟤는 뭐 지 동생만큼 안 착해. 그럼 얘 뭐야? 싸가지가 없어란 얘기잖아요. 덜 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잘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읽으실 때.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비교예요. 그래서 뭐 비교급 비교는 저기 위에 동등 비교, 대등 비교라는 표현하고 조금 대비되는 표현으로 우등 비교, 열등 비교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우등 비교라는 건 뭐야? 더 우수하다, 더 잘한다, 더 높다, 크다 이런 말이고 열등 비교는 덜 뭐뭐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꼭 이 표현을 굳이 중요하니까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냥 비교급 짝꿍은 뭐더라? 비교급 뭐야? 안 바뀌어. than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than에서 주의하실 거, 얘 품사는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요. 그러니까 얘 품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놈은 품사가 별로 안 중요해요. 일단 의미는 뭐뭐보다죠. 두 번째로는 뭐 의미를 알아두시는 게 당연히 중요할 거고, 더 얘보다 중요한 건요. 독해를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냥 A 땡땡땡 then B라고 해주세요. A 땡땡땡 then B라고 했을 때 A가 B보다 더 뭐뭐 하다거든. 이때 항상 요 A하고 B는요. 얘는 언제나 병렬 구조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문법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은 파트예요. A와 B가 병렬임을 잘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A 된 B에서. 특히나 A가 예를 들어 동사잖아요. 그리고 문장이 길어. 한 세 줄, 두 줄 나오고 then B가 나왔을 때 이렇게 요 B 자리에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준동사를 써놓으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둘이 병렬이기 때문에 얘가 단수동사면 얘도 단수동사여야 돼요. 얘가 형용사였으면 얘도 형용사인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then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할 건데요. 꽤 빈도가 높은 출제 포인트인데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A then B에서 문제를 낼 때 가장 흔하게 출제되는 패턴은 뭐냐? A도 동사, B도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B 자리에다가 ing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then ing의 형태가 굉장히 친숙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then 전체가도 된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언제나 중요한 건 뭐랑 병렬 구조를 이루는지를 잘 파악하는 거더라 라는 얘기예요. 뭐 그거 말고는 비교급 then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딱 읽고 갑시다. 뭐 less 원급 than less는 more의 개념상 반대말이죠. 덜 뭐뭐한이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대상의 두 가지의 성질 비교에서요. 얘는 지금 좀 예외적인 사항이거든요. 얘는 비교급 형태에서 예외예요. 우리 앞에서 비교급 했죠? 5월 무스트 뭐 이딴 거. 그쵸. 음. 그래서 어디 갔니? 얘 몇 음절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발음되는 모음 두 개예요. clever. 이음절이거든요. 그럼 얘 이음절인데 앞에 뭐 붙었어요? more 붙었어요.
이렇게요. 그쵸? more 이음절 than 이에요. 보통은 뭐라고 해야 되는데 cleverer 이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 A가 B보다 똑똑하다라고 할 때는 A is cleverer than B라고 할 겁니다. 근데 동일한 대상의 성질 비교. 이건 어떤 의미야? He is more clever than wise. 얘는 영리하다. 뭐보다는 현명하기보다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현명한 건 뭘까요? 신중하고 뭐 이런 느낌인가? clever는 약간 뉘앙스 상으로 영악한 거에 가깝죠. 잔대가리 잘 굴러가는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wise는 뭐랄까 정말 현명한 건 뭐죠? 뭐 아무튼 얘는 현명하다기보다는 영리하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현명함도 영리함도 동일한 대상 내의 비교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질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비슷한 걸 한 가지 더 볼 겁니다. 잠시 후에 소리를 좀 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 비교네요. 최상급 비교는 뭐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너무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만 비교 대상이 셋 이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얜 둘 중에 더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둘 중에 얘가 제일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건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말로 봐도. 그쵸?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쓰였을 때 의외로 잘 못 골라내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앞에는 똑같고 of all the girls만 of the two girls로 바꿨어요. 어떤 문장이 쓰여 있을 때 의외로 틀린 걸 잘 못 짚어내더라. 사실 근데 이게 우리말로 쓰여 있으면 어색한데라고 분명히 느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라 그렇겠죠. 둘 중에 제일 똑똑해. 그럼 어색하잖아요. 둘 중에 더 똑똑해가 자연스럽지. 한국말이라고 봐도. 그래서 최상급 비교의 경우 뒤에 통상 이렇게 복수명사가 오더라.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최상급 인 장소 뭐 이런 표현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뭐 she is the tallest in her class 이렇게요. 걔가 쟤네 반에서 제일 커. 뭐 이딴 표현들. 그 다음에 3번 she is the most polite guy that I have ever seen에서 여기에서의 ever의 경우는 현재 완료에다가 ever 붙으면 이거 뭐가 돼요? 경험이 되죠? 그러면 내가 보아왔던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해 이런 의미가 되고 요때 ever는 의미는 뭐뭐 여태껏 아니면 지금껏 이런 의미가 되죠. 역대로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럼 내가 역대로 혹은 여태껏 지금껏 봐온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해.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자주 쓰이더라. 그다음에 그 아래 거는요. 주어 can부터가 붙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뭐뭐한 거다. 능력 범위 안에서 가장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플러스 서수 플러스 최상급. 최상급 앞에 숫자 관련된 애가 붙으면, 그러니까 숫자 관련된 애가 최상급이랑 같이 쓰이려면 최상급 앞에 붙는 거죠. 저랑 최상급 사이에요. 그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볼까요? 서울과 맞나요? 부산이 인구가 더 많죠? 요새 우리나라 인구가 변동이 심해갖고. 그죠? 인천보다 부산이 인구가 많겠죠? 야, 그런 거 이렇게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안 배우냐? 우리나라에서 인구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냐? 두 번째로. 서울 빼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집중화가 도 심해갖고. 하긴 그렇다고 인천을 가지는 않을 테니까. 부산이겠죠, 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이랑 부산이 가장 큰 도시다라고, 두 개의 도시다라고 할 때는 서울 and 부산 is the two largest city.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수가 됐건, 기수가 됐건 상관없어요. 기수라는 건 일반적인 숫자입니다. 숫자가 됐던
순서를 얘기하는 서술어가 됐건 최상급 앞에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독해할 때 혹은 문법할 때 내신에서 꽤 문제로 많이 나오는 애죠.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에서 얘가 주어예요. 그쵸? one이 주어의 본체니까 그 뒤에 동사는 어떤 동사? 이렇게 갈까요? 비기 싫으니까. 단수 동사. 동사 자리에는 단수를 씁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문에도 요렇게 is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중학교 때요. 최상급 처음 배울 때, 그 비교급 최상급 배울 때, 비교급은 ER이고 최상급은 더 플러스 EST야, 더 최상급이야,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아마도? 배운 기억이 없습니까? 아닌가요? 최상급 앞엔 더가 붙어요. 근데 이게 되게 단서가 있는 말이에요. 최상급인데 정관사가 안 붙는 경우를 여러분이 꽤 보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꽤 질문을 받는 부분이에요. 내신 수업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눈에 들어오면 당연히 말씀을 드릴 텐데 나도 이제 눈치를 못 채고 넘어간 경우에 가끔 이제 좀 지문을 굉장히 씹고 뜯고 맛보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거 최상급 앞에 더 붙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래서 꼼꼼한 친구들에게 꽤 많은 질문을 받았던 파트예요, 이건.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더 플러스 최상급이라고 기억을 했던 건 항상 뒤에 명사가 붙는 케이스예요. 더 최상급 명사예요. 가장 뭐뭐한 명사. 그러니까 부사일 때 최상급 앞에 더가 안 붙어요. 동일 인물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렇게 갑시다. 동일 인물의 성질 비교. 옆에다는 적죠 뭐. 동일 대상 내의 비교. 이렇게요. 사물일 수도 있으니까. 동일 대상 내의 비교. 그래서 딱 좋은 예문이 쓰여 있어요. 아주 전형적입니다. The lake is deepest at this point. 이 호수는 이 지점에서 가장 깊어. 그럼 비교 대상이 어디예요? 동일한 호수 내에서의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the lake is the deepest라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예문을 하나만 더 적어 놓을까요? 짤막하게 I'm best today. 이렇게요. 그럼 이건 어떤 말이야? 나 오늘 최고야. 오늘 컨디션이 제일 좋아. The best라고 했으면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우수해라는 말이겠지만 그냥 best라고 썼다는 건 내 컨디션이 오늘 가장 좋다라는 얘기죠. 나라는 동일한 대상 내의 비교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소유격 뒤에 더를 붙이고 싶으세요? my, the best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앞에서 이거 배우고 왔어요. 소유격 얘도 한정사였죠. 그냥 이렇게 쓸까요? 소유격도 반사도 요런 애들 보고 뭐라고 불렀어? 한정사라고 불렀었잖아요. 얘네들은 나란히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사랑 소유격을 같이 쓰고 싶으면 통상 이중소유격 a friend of mine 이런 형태로 쓰더라 였었죠. 그러니까 소유격이 있으면 당연히 더가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얘는 뭐 그냥 뭘 꾸미는지를 잘 보시란 얘기예요. 첫 번째 예문 보시면요. The girl is most charming. 이 여자애는 most가 charming이라는 얘 분사죠.
뭐 그냥 편의상 형용사라고 할게요. 얘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most가. 그러니까 얘가 부사로 쓰인 거거든. most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에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 very의 의미로 쓰이더라. 두 번째로, this is a most useful book. the most가 아니라 a most네요. 그러면 얘는 더가 아니고 어가 쓰여 있어. 아, 그럴 때는 very의 의미더라, 얘도.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실 테니까 넘어갑시다. Most people believe that 대부분의 사람들 most가 대부분의 의미로도 쓰이더라. 그리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요. 다양한 비교 구문. 첫 번째 건 익숙한 거죠. as에서 주어 can, as에서 possible, 가능한 한 최대한 뭐뭐, 하게 뭐뭐 한. 뭐 중요도는 매우 높습니다만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as에서 주어 can be의 형태는요. as에서 can be의 형태는 얘는 직역을 해볼까요? He is as poor. 그는 얘는 어차피 해석 안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에서는 그는 가난하다예요. 두 번째에서만 해서 뭐만큼 as poor can be. 할 수 있는 가난한 만큼 가난하다. 그럼 가난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난하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면 얘랑 거의 유사한 의미가 되겠네요. 그쵸? 가능한 범주에서 가장 가난하다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는 더할 나위 없이 뭐뭐한이라고 해석을 하더라. 인데 뭐 그렇게까지 등장 빈도가 많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as 형용사의 any 명사. 그럼 얘는요. 뭐였더라? 뭔가 문제를 낸 게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사실상의 최상급 표현인가? 아, 여기군요. 아, 그러면 여기는 안 냈네요. 그럼 봅시다. 여기는 그냥 직역해볼게요. He is as brave as any man in the world. 해석을 잘 해봅시다. 주어, 동사, 주격보 첫 번째에서 해석 안 할 거고요. 그는 용감하다죠. As any man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아, 사람만큼이나. 그럼 뭔 말이에요? 그는 세상에 있는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용감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실상 최상급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equal하고 아래 문장 He is as brave a man as ever lived. 여기는 어순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as 형용사 어명사잖아요. 어순 이상하죠. as 형 어명. brave a man. 이딴 이상한 어순을 당신들이 사실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형, 명. 이 어순. 본 적은 있지만 기억은 안 날 수 있죠. 어떤 애가 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신 애들이 했을까요? so, 형, 명. 당신들 이 어순 보신 적 있어요? 언제 얘기한 거냐면 서치어 형용사 명사 얘하고 똑같은 의미 서치어 형명 소형 어명 같은 의미인데 어순이 특이하니까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우야 정신 차리고 글씨 써요. 소형 어명하고 똑같은 애가 뭐가 있었냐면 투형 어명 하우형 어명 지금 여기 보시는 as 형용사 어명사예요. 그래서 지금 요 친구들은요. 얘네들은 다 부사거든, 요놈들. 그리고 요 부사인데요. 통상 강조를 하는 부사예요. 그냥 이렇게 말할까요? 형용사를 강조한다라고 할까? 이씨, 그냥 강조 없을까요? 형용사랑 부사를 강조하는 용도로 쓰이는 이런 부사들은요. 어떤 특징을 갖냐면 꾸밈 받는이라고 한국말로 쓸게요. 같은 말이니까.
후면받는 부사가 바로 뒤로 끌려와야 돼요. how 때문에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How old are you? 라고 물어야지 how are you old? 라고는 묻지 않는다고요. 그것처럼 얘의 위치는 이 형용사의 원래 위치는 여기였겠지. 그쵸? 원래 여기에 있었겠죠. 형용사 명사 a brave man 이렇게요. 근데 앞으로 끌려갔어. 왜? 얘네들 때문에. so 때문에 혹은 여기에서는 as 때문에. 그래서 as가 brave를 자기 뒤로 끌어당긴 거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하고 man 사이에 있던 brave를요. 우와. 그리고 얘는 이제 매우 중요하진 않은데요. 간혹 나와요. 그래서 간혹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지가 하다못해 최소한 이거 뭐라고 했는데 라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해석이 아예 안 돼 버린단 말이야. 보면요. He's not so much a singer. 얘는 아니다. 많은 가수가 모르는 거야 이씨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대한 그냥 직역을 해봅시다. He is not a singer 이에요. 얘는 가수가 아니에요잖아요. 근데 이제 뭐치가 붙었어요. 상당히 많이 가수는 아니야. As a dancer. 어쨌건 요 not so는 뭐랑 같은 거였어요? 얘는 not so as는 not as랑 같은 거였어요. 아, 그러면 이거 동등비교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첫 번째 as는 해석 안 하는 애였어요. 그럼 얘는 그닥 가수가 아니야. 뭐만큼이나 두 번째 as는 뭐뭐만큼처럼이잖아요. 댄서인 것만큼이나.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춤을 잘 추는 것만큼이나 노래를 잘하지는 못해요. 라는 의미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춤을 잘 추는 애지 노래를 잘하는 애는 아니야. A라기보다는 B이다. 그래서 B rather than A.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as 뒤에 숫자가 붙을 때요. 뭐 별거 없죠? 그는 사과를 먹었다 할 때 그는 굉장히 많은 사과를 먹었어요. He ate many apples인데 어순 조심하시란 얘기예요. He ate as many가 예를 들어 일로 갈 수는 없잖아요. He ate as for many apples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as many as much as가 고정된 형태일 거고 얼마만큼이나 많이 먹은 거예요. 4개의 사과만큼이나 많이 먹은 거다. 그리고 여긴 됐고요. 네, 7번은 그냥 패스할게요.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주요 비교급 표현이라고 써 있어요. 일단 더비더비네요. 더비교급 주어동사, 더비교급 주어동사죠. 그래서 일단 얘는 조금 할 얘기가 있는 애인데요. 의미 먼저 볼까요? 의미는 다 아시죠? 더비는 주어동사 하면 할수록 주어동사 하다죠.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내신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아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냐면 그 대화형 객관식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이 동네에. 성남고도 그런 유형의 문제를 내는 거 좋아하고 숭이는 원래 굉장히 선생님들이 문제를 성의껏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애도 뭐 걔는 굉장히 성의 있는 문제 추리도 못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는 좀 유형화된 패턴이라서. 그래서 뭐 중학교 때로 치면 이런 문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다음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시오. 그게 좀 어려운 문제 패턴인데 중학교 문제 중에 없어요? 그럼 보신 적 없나요? 중학교 때 영어 시험 따위를 몇 번 보질 않았나요? 애초에? 모르겠다. 근데 이제 위 지문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사람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신 문제 좀 어렵게. 그러면 이제 문제를 아주 지랄 맞고 어렵게 내려면 뭐 예를 들어 5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뭐 이렇게 다섯 명 중에 시체가 셋이에요. 살아있는 게 둘이고, 여기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분이 있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 두 분이 있고. 근데 이제 지문이 이렇게 있고, 우리 시험범위 지문이 있어요.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게 있고, 뭐 한 명씩 한 명씩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세연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세 번째 줄에 있는 뭐 여기에 the higher we go up, the colder the air becomes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비는요, as를 사용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as는 뭐뭐 함에 따라라고 해석하는 접속사니까 무슨 말이야? The higher we go up,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he colder air becomes, 공기가 차가워진다예요. 그러면 as는 함에 따라니까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따라예요. As we go up higher,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감에 따라 이렇게 바꾸면 돼요. 뒤에는 똑같이. 똑같으면 안 되죠. The air becomes colder. 이렇게 바뀌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선지 구성을 해버리면 문법이든 내용이든 주제든 패러프레이징이든 단어든 아주 다양한 걸 선지 하나에서 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더비더비에서 살짝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거죠. 첫 번째 A의 첫 번째 절을 보면 위 주어 고위령식 동사예요. 완전한 절입니다. higher, high 혹은 higher의 품사는 뭐예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그냥 부사가 동사를 꾸미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별로 어려울 게 없어. 더 비교급이니까 높이 올라갈수록이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higher. 우리가 올라간다 위보워. 영작에 큰 무리가 없는데 얘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become은 상태 변화 동사, 이형식 동사, 되다라고 해석되는 동사죠. 그럼 원래는 여기 뭐 있어야 돼요? 주격보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자리에 있던 주격보어 어디 갔는데요? 얘가 앞으로 간 거잖아요. 이렇게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에 첫 번째로 어순을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The colder air becomes.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문에. The lower the price is, the less reliable the product is. 이렇게 써있고, 오른쪽에 비동사에 바로 쳐놓은 이유가 있네요. 동사 부분 자주 생략이라고 쓰여 있는데, 공간이 별로 없겠죠? 위쪽에 공간이 좀 남나요? 여기? 혹시? 뭐 어디가 됐든 여기 여분 공간에다가 조금 적어주세요. 어딘가는 남아있을 테니까 하나, 둘, 한 세 줄 정도 쓸 것 같아요. 일단 더비 부분에서 그냥 쭉 쓸게요. 이렇게 구성합니다. 주어서 더비 주어 첫 번째 동사 첫 번째 또 더비 주어 두 번째 동사 두 번째 이런 구문에서요. 첫 번째로 주어 1번 주어 2번 동사 1번 동사 2번 이면 주어 동사가 두 번이 똑같으면 뒤에 주어 동사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해서 겹치는 거 생략할 거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동사랑 두 번째 동사가 같으면 두 번째에서 동사는 생략 가능해요. 생략이라고 쓰면 꼭 생략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뒤에 가능 붙일게요. 생략 가능. 그리고 동사가 비동사이면 항상 생략 가능.
결국 똑같은 거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문은 안 적으셔도 돼요. 요딴 형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쓰죠? 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치면요. 어떤 놈이 더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그놈은 더 부자가 될 거다. 뭐, 그렇지 않나요? 극도로 잘생기면 존나 개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이렇게 존나 잘생겨가지고 차은우급이 되면 아, 근데 그 새끼는 그죠? 탈세범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쨌거나 부자인 건 변함이 없을 테니까 그죠?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부자가 된다. 뭐 이런 문장에서요. 얘랑 같은 사람이죠. 얘랑 같아요. 얘랑 얘도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The more handsome a man is, the richer. 마침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동사도 보니까 뭐예요? 비동사네. 너도 죽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the more handsome a man, the richer. 마침표.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비더비는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 구조가 아니긴 한데 이런저런 변화 형태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뭐 외우고 자시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 영어에서는 동어 반복일 때 수시로 생략하는 거고 영어의 생략의 단골 손님은 비동사예요. 왜? 특히 이형식 동사로서의 비동사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겹치는 애 생략한다. 동사가 비동사면 생략할 수 있다. 꼭 생략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써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문을 하나만 더 씁시다. 뭐라고 쓰죠? 이렇게 쓸까요? 그냥 참고해서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The more peaceful a country becomes 나라가 평화로울수록 뭐 하죠? 평화로우면 부자가 되나요? 발전하나? 그냥 짧게 갑시다. The richer it becomes라고요. The more peaceful a country becomes 한 나라가 더 평화로워질수록 그 나라는 더 부유하게 된다. 뭐 전쟁하고 내란 일어나고 뭐 이런 나라에 비해서 내전이 발생하고 이런 나라에 비해서 평화로운 나라가 발전하기 좋겠죠. 뭔 소리라고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주어 become 이형식 동사예요. 알아먹기 쉽게 일부러 become 쓴 겁니다. 이형식인 거. 얘 주격구어죠? 끌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 원래 위치는 어딘데? become의 뒤에였겠죠. 원래는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 그쵸? country becomes peaceful. 나라가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빈 공간에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더비더비에서 more의 수식을 받는 단어는 more 뒤로 끌려간다. more 바로 뒤에 위치. 그래서 어순이 살짝 뒤섞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The more peaceful 이렇게요. A country becomes 이렇게 more 꾸밈받는 애가 more 뒤로 끌려가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더비더비에 관한 꽤 다양한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어디가 안 보여요? 여기요?
그리고 비교급 앤드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한 위에는 의미만 잘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비교급인데요. 오른쪽에 써 있나요? 네. 요렇게요. 오른쪽에 한국말 봅시다. OR로 끝나는 형용사는 then 쓰면 안 되고 전치사 to 쓴다예요. 얘네들은 비교의 의미를 자체로 가지고 있는 형용사예요. superior, 더 뛰어난, 빼어난, 우수한이잖아요. inferior, 열등한, 뭐뭐보다 못한이거든요. 형용사 자체의 의미가.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의미상 비교급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비교급이 아니기 때문에 then을 안 쓰고 전치사 to랑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uperior than 이라고 쓰고 싶은데 superior to가 맞다는 이야기고 뭐 senior, junior, major, minor 뭐 있는데 하나만 더 적어 놓읍시다. 우리 지문에 자주 나오는 애니까 interior, exterior 얘는 내부의, 외부의죠. 주의하실 건 딱 요거 하나예요. He senior to, senior than 이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enior보다 inferior, superior 같은 단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A is no more B than C is D 뭐 얘는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얘도 좀 특이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눈에 새겨두세요. 근데 얜 진짜 등장 빈도가 별로 안 많거든요. 근데 직역을 해볼게요. I am no more a child. 나는 더 그 이상 애새끼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더 애가 아니야. 뭐보다? 네가 애인 거보다. 그럼 뭔 소리예요? 나보단 네가 더 애 같은 놈이야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네가 애가 아닌 것처럼 나도 애가 아니야. 그래서 네가 애가 아닌 것처럼 나도 애가 아니다 해서 주의하실 건 이거예요. Then C is D가 긍정문인데 부정문으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관용적으로 우리말로 옮길 때. 그래서 그 정도 넘어가시면 되고요. 얘는 전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거예요. No more than, no less than, not more than, not less than. 요거요. 전에도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반듯하지 않아서 죄송하고 요렇게 해요. 현서가 인간적으로 30분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얘는 다음 시간에 복습 문제에 나와 있어요. 내놓았어요. 저번에 우리 이거 언제 했죠? 무슨 단원 하다가 했죠? 뭘 하다가 했는데? 아닌가? 지난 시간에 썼나요? 언젠가 최근에 쓴 기억이 나는데? 아니네? 아, 여기네요. 이건 뭐죠? 아, 대명사 단원에서 있군요. more, less 하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고, 다음 시간에 또 보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일단 첫째로, no more than, not more than, 이렇게 직역하면 더 많지 않다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 적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no less than, not less than은 이거보다 적지 않아라는 의미니까. 보기 싫으네. 색깔을 바꿀게요. 그냥 이렇게. 뭐뭐보다 적지 않다라는 얘기니 얘는 결국 많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안 써져? 자꾸. 일단 당신들이 독해를 하실 때는 요 정도 개념만 잡고 있어도 독해는 될 거, 해석은 될 거예요. No more than, 더 많지 않다? 많지 않은 거니까 얼마 안 된다는 얘기인가 보네? 요렇게 해석하면 돼요. 적다는 얘기네. 근데 이제 문제풀이용으로는 요렇게 기억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not, not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as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죠? not more than이니까 not을 as로 바꾸고 more 최상급으로 바꿔요. most로. 그럼 not more than은 at most, not less than은 at least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no more than 이거 뭐야? 적은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적은 표현. 그럼 적다라는 건 꼴랑, 고작, 기껏해야 이런 의미잖아. 그럼 꼴랑 고작이니까 뭐예요? only just의 의미예요. 요까지는 그래도 아마 연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게 이거죠. 그래서 no less than 이건 많다는 소리야. 적지 않아.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뭐씩이나 되는 이거든요. as many as much as 얼마만큼이나 되는이에요. 얼마만큼이나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많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얘는 등장 빈도도 꽤 높고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같이 더 적어 놓을게요. 유사하네. nothing more than. 그럼 얘는 뭐뭐뭐 이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인데 얘는 어디 어디에 불과한 것이란 뜻이에요. 뭐뭐 이상 가는 건 전혀 아니고 요만큼인 거야. 뭐뭐에 불과한 것. 얜 지문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 표현도.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수사적인 표현인데 꾸밈이 좀 멋들어진 표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읽는 모의고사 지문들은 특히 좀 학식이 풍부한 학자분들이 쓰시는 글이다 보니 이런 좀 문어적인 수사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no longer, not any longer 더 이상 뭐뭐 않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뭐 more than 수사는 넘어갑시다. 그리고 주요 최상급 표현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원급, 비교급. 저는 보통 짧게 부르기 위해서 사실상의 최상급이라고 보통 불러요. 봅시다. A부터. Tom is the tallest boy in his class. 톰은 지네 반에서 가장 키가 큰 놈이에요. 뭐 당연히 최상급이고요. 그래서 the tallest라고 쓴 거고. 두 번째 표현은 뭡니까? Tom is taller than any other boy in his class. 얘는 더 커요. 누구보다? 그 어떤 소년보다예요. 그래서 일반 패턴을 여기 써 있네요.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 그리고 비교급된 all the other 복수명사 얘는 여기 주의하셔야겠죠. 근데 이거 익숙하지 않아요? 이미 some other, 뭐 the other 이런 거 할 때 보셨겠지만 other 뒤에는 항상 복수명사가 붙어요. another 뒤에 단수명사가 붙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얘는 왜 단수명사예요? 앞에 n이 붙어서요. 그 어느 그 어떤 개체보다도 더. 그래서 any other 단수명사, all the other 복수명사. 그 다음에 여기도 노명사, as 원급 비교. 뭐야? 죄송합니다. 원급이 왜 두 번 들어갔니, 이 새끼야. 이게, 오타. 죄송해요. 아이씨, 오타 수정 한 바퀴 했는데, 이씨, 얼마 전에 또 추가됐네. 이씨, 킹 받네. 어, 원급이 아니라, 원급을 두 번 쓰면 안 되죠. 원급 as요. 그래서 아까 살짝 보셨던 느낌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no boy in his class. 걔네 반에 있는 그 어떤 소년도 얘만큼 키가 크지 않다. 다시 말해서 얘가 제일 크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죠? 혹은 또 어떤 소년도 얘보다 더 크지는 않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더 크지 않다라는 건 얘는 이하라는 얘기고
얘만큼 큰 애가 없다라는 건 미만을 이야기하죠. 아시겠죠? 그죠? 크지 않다라는 건 같을 수 있다는 거고, 이하라는 거고, 같지도 않아, 비빌 수도 없어라는 건 얘보다 밑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요 표현들은 일단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보통 중등 문법 과정이거든요. 이게 막 존나 압도적으로 중요해는 아니에요. 고등 영문법에서. 근데 애초에 형용사, 부사 단원 자체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교재를 만들 때 빼버렸던 거고. 근데 기왕에 보는 거니까 요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요. 비교급, 최상급, 강조부사 있네요. 비교급 강조는 중학교 때 많이 했죠. Even, much, far, still, a lot. 이거요. 그리고 yet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기억해 둡시다라고 써 있고요. 보기 어렵게 생겨났냐? 써 있냐? 그냥 이렇게 정리합시다. 최상급 강조 표현. 보통은 by far을 쓰는데요. by 빼고 far만 쓰이기도 해요. far 최상급 하면 우리말로 근데 바꾸기가 되게 모호해요. 최상급 강조는. 그 다음에 far, ever, 그리고 very요. 중학교 때 그 비교급 강조 문제 풀다 보면 뭐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 맨날 답이 very였잖아요. very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없으니까. 근데 기억해 주실 건 very는 최상급은 강조해요. 다만 우리말로 최상급을 강조하기가 애매한 거죠. 완전 최고, 존나 최고.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거나 네. 우리말에는 마땅한 표현이 딱히 잘 없지만 영어에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앞에 최상급 앞에 far 혹은 by far, ever, very 이런 애들이 붙으면 최상급을 강조하는 표현이더라. 네, 잠깐 쉬었다가 시제 파트를 조금 볼게요. 좀 기네.
이 사과 시제를 좀 봅시다. 다들, 다들 죽어가는군요. 명절 후유증인가? 일단, 시제. 아주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시제는 총 12개가 있대요. 기준 시점. 그래서 기준 시점이라고 부르는 요 시제 세 가지를 단순 시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단순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준동사 때도 봤던 애예요. 준동사의 단순 형태, 단순 시제에는 투부정사라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아니면 to be pp, 얘네들 단순 시제라고 했고, 그리고 준동사에선 완료 형태를 봤었잖아요. 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시제들의 기준이 되는 요 세 가지 현재, 과거, 미래를 우리가 단순 시제라고 부를 거고요. 요 단순 시제는 여기도 써 있어요. 시점이라고. 그래서 요건 단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애들하고 어울리냐면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 혹은 부사구, 부사절하고 호응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 뭐 어제, 그제,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얼마 ago, 몇 년 전에, 아니면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하거나, 뭐 after 어쩌고 저쩌고 뭐뭐한 후에 또 올 수 있고요. 주의하실 건 얘죠. 웬절이에요. 웬절은 시점하고 호응하는, 죄송합니다. 단순 시제랑 호응하는 시점 부사절이에요. 그리고 뭐 왼절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부사절 다 이렇게 가요. as soon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애들도 뭐뭐 하자마자 한 이후의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뭐 진행 시제는 be 플러스 ing에 붙는 애들이죠. 그래서 뭐 영어로 써 있네요. progressive tense라고. 기본 형태는 뭐예요? 비동사 플러스 ing가 기본적인 형태죠. 그래서 현재면 is writing, 과거면 was writing, 혹은 were writing, 미래면 will be writing 이렇게 될 거고요. 완료 시제의 기본형은 have 플러스 pp가 기본 형태죠. 물론 has도 있고 과거 완료면 had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have의 변화형이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뭐 has written 혹은 have written 되겠고 과거 완료는 had pp, 미래 완료면 will have pp의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진행하고 완료하고 섞어놓은 형태예요. 뭐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완료 진행 시제는 완료 형태가 완료가 이름이 앞에 나오니까 앞에 써줄 거고요. 완료는 have pp고 진행은 be pp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 가니 합치면 완료 진행의 기본 형태는 have be 플러스 pp는 been이니까 have been pp의 형태가 되겠죠. 완료 진행의 기본적인 형태. 에이 미친놈이에요? 에이 도라이에요? 죄송해요. be 플러스 ing 죄송합니다. 에이 죄송합니다. 완료 수동 때문에 맨날 하도 have been pp가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완료 진행은 have been ing. 그리고 우리 준동사 때 꽤 많이 했던 거 기왕 쓴 김에 완료 수동도 적어 놓읍시다. 완료는 have pp. 왜요? 뭐, 뭐, 뭘 하시다가 손을 비웠어요. 수동태는
PPP. 그러면 완료 수동은 have been PP. 요 기본적인 형태들 익숙하셔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특히 완료 수동의 기본형, 준동사 때 되게 많이 쓰였잖아요. have been PP, 뭐 having PP, having been PP, to have been PP 이런 애들. 그래서 일단 요 기본적인 포맷들은 우리가 눈에 좀 익어 있으셔야 되고 눈에만 익으면 안 되고요. 입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 있나? 없네. 오, 더워.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단순 시제. 그래서 단순 시제면 현재, 과거, 미래 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 시제의 특징은요.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걸 표현하는 게 단순 시제다라는 거고 그냥 쭉 내려갈게요. B의 현재 시제의 일반적인 용법. 그래서 항상 현재 시제로 사용하는 애들이죠. 현재의 습관 반복적인 행위. 비틀어졌죠. 그래서 요렇게 좀 적어 놓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에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 혹은 행위는 얘는 뭘로 표현? 현재로 표현한다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인 사실, 뭐 일반적인 사실, 얘네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다 반복되는 애잖아요. 속담이나 격언이나 진리 이런 애들도. 그래서 특히 이번 애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시제일치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그대로 예문을 하나 써보면요. 뭐라고 할까요? 너무 긴데. set that 뒤에는 그냥 그대로 위에 거 갖다 적은 거예요. 이거 그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얘가 주절이에요. The old man said. 얘가. 주절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시제일치라면 대절의 시제도 과거가 돼야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뭘로 썼어요? 현재로 썼어요. 왜요? 요거 격언이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행동해라 라는 격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제일치의 예외가 되는 애들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때,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 현재로 표현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뭘 쓰지 맙시다. 위를 쓰지 맙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위를 쓰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 예문을 보시면요. I will start. 나는 출발할 거예요. 미래 이야기거든요. When she comes back next week. 다음 주에 얘가 돌아오면 출발할 거야.
그럼 다음 주에 돌아오는 애니까 얘 미래잖아요. 하지만 뭐를 쓰지 않는다고요? 미를 쓰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얘는 뭐니까 여기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니까 B는요. if절 조건 부사절이네요. I will not go camping. 나는 캠핑 안 가요. If it rains tomorrow. 내일이니까 미래인데 미래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에요. 그래서 요 아래 위에가 공간이 남겠네요. 얘랑 조금 대비되는 케이스들 알아두셔야 되죠. 이게 한 고1 정도 때 문제에 많이 나오는 함정이에요. 명사절을 이끄는 when이나 if 뭐라고 하죠? 가 쓰였을 때. 뭐 요때는 그냥 위를 씁니다라고 합시다. 위를 사용한다예요. 그리고 예문 두 개 쓸게요. when이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가 어떤 때죠? 어떨 때 when으로 시작하는 절이 명사로 쓰여요? 짧게 쓸게요. Tell me when you will come back home. 뭐 나갈 때 엄마가 하는 얘기잖아요. 언제 올 거야? 이거. tell 사형식 동사예요. me, 나에게 간접 목적어. 뭐를 말해라? 너 언제 올지를 말해라잖아요. 직접 목적어예요. 목적어 역할은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니까 이렇게 will이 쓰였단 얘기고요. 이 부절은 뭘 쓰죠? 똑같이 쓸까요? 뭐하죠? 엑스크로 봅시다. 텔 하면 안 되죠. 어, 요렇게요. 그 여자가 나에게 물었어요. ask 사형식 나에게 땡땡을 묻습니다. if가 명사절로 쓰였어요. 인지 아닌지 I will come or not. 내가 올지 안 올지를 내가 거기 갈지 안 갈지를 물었어요. 목적어 역할 명사절.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if에 화살표만 쳐놓을게요. 이렇게 if란다. will에다가 이렇게 will을 평범하게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왼절의 경우는 얘가 명사절일 때는 어떤 경우예요? 아까 제가 한 거 자문자답하자면 의주동 간접 의문문으로 쓰이면 간접 의문문은 항상 명사 역할이니까 when 주어 동사가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을 때, 즉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will이 꼭 박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들 썼나요? 다 썼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왕래 발착 동사와 함께 뭔 소리냐면 가까운 예정된 가까운 미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정 반복적이고 가까운 미래예요. 근데 현재가 가능한 거니까 미래를 써도 돼요. 얘는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됩니다. 근데 현재로 쓰는 게 오히려 더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예정된 반복적인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요, 보통 이동을 나타내는 왕래의 발착, 출발, 도착, 오고, 감을 나타내는 go, come, leave, arrive, start, return 이렇게 이동을 나타내는 일형식 동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가 써 있고요. 과거 시제는 당연하죠. 과거의 특정 시점에 일어난 행위 상태를 나타낼 때 하고 2번 어디 갔어? 여기 박스가 하나가 날라갔네요. 이런 씨. 이런 씨. 여기 2번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 적어 놓읍시다. 2번 역사적 사실은 과거로 표현한다. 그냥 항상 과거 시제라고 쓸게요. 뭐 당연한 일 아닙니까? 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연도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과거지.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은 항상 과거로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에 갑시다. 여기까지 하면 끝나니까 후딱후딱 끝내버리고 문제나 조금 봅시다. 오늘 숙제가 조금 많을 거니까. 그래서 미래 시제는 동사는 자체적으로 미래를 표현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동사에는 동사가 혼자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조동사 will이라는 애가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will이나 be going to를 쓰더라. 라는 거고요. will하고 be going to를 굳이 나누어 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구분하기 편하게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얘는요,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거고요. be going to는요, 예정된 미래예요. 굳이 나누자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지 얘기를 하면 옛날에 조동사 단원에서 우리가 will은 의지를 나타내더라 하고 참고로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 will 옆에 shall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will이라는 애는 주어의 의지였고요. 얘랑 대비되는 shall이라는 애는 얘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shall은 화자의 의지, will은 주어의 의지. 그래서 오른쪽에 예문을 보시면요. will은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 통상 대표적인 전형적인 문장이에요. 아, 나 뭐 내일부터 공부할 거야. 내일부터 살 뺄 거야. 내일부터 담배를 끊을 거야. 내일부터 술을 안 먹을 거야. 뭐 이렇게요. 그럴 때 I will stop smoking. 얘는 뭐예요? 주어인 I의 의지를 나타내요. 그러면 will 자리에 shall을 쓰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You shall stop smoking 이라고 쓴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shall은 화자의 의지거든요. 네가 담배를 끊는데요. 네가 담배 끊는 건 네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예요. 그럼 얘는 어떤 의미였냐면 I will make you stop smoking. 여기 피 어디 갔어? 이런 의미예요. 네가 담배를 안 끊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동사 단원에서 옛날에 한번 봤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will은 통상 주어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표현인 경우가 많은데 일상적으로는 크게 잘 구분하지 않고 쓰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순간에 결정하고 결심한 거, 자기 의지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A요. Kevin, you've left the TV on without even watching it.
너 이 새끼 TV 켜놓고 있지. 심지어 보지도 않으면서 어? 죄송. I will turn it off. 지금 끌게요. 라고 내가 지금 생각한 건 will을 쓰더라 라는 거고요. 비고잉 투는 이렇대요. 이미 계획되고 결정한 것. 그리고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때, 소위 말해서 객관적인 미래 혹은 예정된 미래를 말할 때는 begoing to를 쓰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이 될 거고요. 얘는 막연하고 일반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거나 객관적인 예측은 아니에요.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런 예측을 말하거나 아니면 주어의 의지에 개입이 된 걸 표현할 때 보통 will을 쓰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요. 위에 보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이거 전에도 2번 정도 봤을 겁니다. 우리 이 책이 아니군요. 책이 끝났죠. 우리 문법 수업 하면서요. be about to 부정사에서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얘랑 같은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명사 단원에서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투부정사 단원에서도 한번 봤었고요. 그래서 관용 표현에서 2번 보신 애들인데, 지금 3번째 보시는 거예요. be on the verge of, be on the edge, 뭐야? 틀린 거야? edge of, be on the brink of ing. 똑같은 말이에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to 부정사, be on the verge of, be on the edge of, be on the brink of ing.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자주 쓰이는 표현은 on the edge of예요. 막 뭐뭐 하려고 하는 이라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전면구입니다. on the edge of, on the verge of 이렇게 on the verge of, edge of 얘네 둘이 많이 쓰이고요. brink는 모르겠어요. 얘는 좀 문어적인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e 투부정사 얘는 뭐였어요?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고 했었니? be2 용법이라고 불렀어요. 얘도 조동사 단원에서 우리가 봤던 거. be2 용법은 뭐랑 유사한 애였냐면 조동사랑 유사한 애였다라고 말씀드렸고 be2 용법은 옛날 영어에서 조동사가 등장하기 전 옛날 용어에서 5가지의 의미를 갖더라 였었죠. 예정, 가능, 의무, 의도, 운명. 뭘 써야 돼? 이렇게요. 5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더라. 그래서 예정은 지금 보신 begoing to나 내지는 will하고 비슷한 의미가 될 거고요. 가능이면 can일 거고 의무면 must나 should나 have to나 이런 의미를 가질 거고요. 얘가 의도로 쓰였을 때는 조동사로 뚝 떨어지는 딱히 없긴 해요. intend 투부정사 정도의 의미를 갖더라. 근데 굳이 조동사로 비비고자 한다면 will일 거예요. 의도했다라는 건 자기의 마음과 의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intend 투부정사 혹은 will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운명은 통상 be destined 투부정사나 be doomed 투부정사의 의미고 뭐 굳이 우긴다면 운명이라는 건 정해진 거잖아요. 의지가 아니라 정해진 미래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begoing to로 바꿔도 괜찮기는 할 건데요. 통상은 이렇게 바꿉니다. be destined to 부정사. 그래서 어쨌건 얘네들은 현대 영어에서 주로 조동사가 표현하고 있는 의미를 표현하더라 였어요. 그래서 문장을 쭉 읽었는데 뭔가 이상한 새끼가 보여요. He is to come. 뭔 소리야? 그는 온다? 뭐였지? 비동사 투부정사 be2구나. 그럼 얘는 오늘 밤에 올 것이다. he will come 정도로 바꾸면 되겠구나.
적당한 조동사 붙이시면 돼요. 뭐 will, come, should, may 이런 애들 중에서. 그 다음에 be supposed to 부정사. 일단 얘도 잘 기억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be supposed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약속한 일이에요. 혹은 문화나 관습적으로 정해진 일이에요. 그럼 사실 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상관없겠죠. 뭐뭐 해야 한답니다.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나 문화나 약속이나 규율이에요. 그 규율상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의미도 가져요. 그러면 걔는 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얘는 should 정도의 의미랑 유사하겠다. 그러면 진행 시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한 20분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숙제 파트가 조금 될 거거든요, 아마. 시제가 문제가 좀 많을 거라서. 그래서 거기 문제를 조금 풀어봅시다, 우리. 그러면 숙제가 16과까지고 어디부터 했죠? 15, 16, 얼마 안 되네? 10, 어디부터야? 15, 5? 5? 아, 저번에 숙제를 13까지 드렸던 거 같죠, 아마? 제가? 그죠? 그럼 14, 15, 16 이겠네요. 아마도? 왜 15가 두 개 있는 것 같죠? 어? 어디서 빠가리가 난 거지? 유닛 숫자가 왜 얘도 15고 이런 씨. 얘도 15네요. 이런 씨. 그럼 뒤에가 계속 안 맞으려나? 아, 상관없구나. 아, 요번에 편집하면서 뭔가 어디선가 빠가리가 났나 보네요. 그러면 유닛 17 진행 시제 앞에까지니까 14부터 아마 분량이 좀 될 거예요. 그 기억이 맞다면. 기다려봐요.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닛 12, 13. 아마 21쪽부터 시작이 맞겠죠? 지난번 숙제가 어디야? 20쪽까지 숙제였으니까 21쪽부터 10, 그렇게 안 맞네요? 여기 문제가 별로 없군요. 얼마 안 되네. 많은가? 21쪽부터 단순 시제, 진행 시제가 세트네. 얼마 안 되네요. 21에서 37까지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그러면 워크북 21에서 37쪽. 많은가요? 맞네요. 17페이지니까.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시고. 너무 많나? 몇 문제냐? 문제 수로 많은가? 30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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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문제. 많은가? 많아요? 의사 표현을 해봐요. 그래요? 많았어요. 그러면 여기 뭐 하던 대로 저기 우리 페이지가 항상 많을 때 제가 하는 짓 있잖아요. 페이지가 다단이 이렇게 반 갈려 있으니까 왼쪽 다단 절반만 푸세요. 그냥 이렇게 왼쪽 반씩만. 그래서 각 페이지별로 왼쪽 절반 문제만 푸세요. 그러면 17페이지가 반으로 줄었네요. 8.5, 한 300문제 되는 게 절반 정도로 줄 테니까 실만할 것 같고 단어는 오늘이 어디죠? 아이씨, 다음 장이 저기 아니잖아. 그럼 어디를 보고 와야 되죠? 17, 아닌데. 17에서 20까지였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21, 24 하시면 되겠네요.
네, 고생들 하셨고, 일단, 네, 숙제를 조금 미리미리 까둡시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지금.